진짜 담배 안 피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담배를 좀 피시게 되면 실패 확률은 한 2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담배 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임플란트 주의사항, 임플란트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잘 낫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혈이 잘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다 보면 저희가 물려드린 꺼즈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말을 하지 말고 꺼즈를 그대로 물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2시간 뒤에 뺐는데도 피가 스물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펑펑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꺼즈 그대로를 다시 모셔야 돼요. 자꾸 새 꺼즈를 물면 또 안 좋거든요. 원래 피떡이 있어야지 더 지혈 잘 되기 때문에 물었던 꺼즈 그대로 꼭 물고 다시 2시간 동안 물고 있으시면 됩니다. 찜질은 저희가 드린 얼음 찜질을 이게 댔다가 뗐다가 됐다가 뗐다가를 반복하셔야 되고, 이게 5분 간격 정도 하시면 되고, 이거 쭉 대고 있잖아요. 여기 안면신경이라고 얼굴 움직이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쭉 대고 있으시면 입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음 찜질은 꼭 내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24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루는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온찜질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냉찜질은 수술 직후에 붓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지, 냉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먹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피 타고 여기 수술 부위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얼음찜질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져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만 얼음찜질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날 이제 찜질 안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이틀차부터는 핫팩 있죠. 겨울에 쓰는 손난로. 그걸 오히려 대고 있으신 게 붓기도 빨리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가지고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후에 3일차, 4일차부터 아프다고 냉찜질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3일차, 4일차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는 염증의 초기 신호예요. 그때는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냉찜질 혼자서 하시다가 고름이 이만큼 차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통증은 수술 직후에 제일 높고 점점점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뭔가 나쁜 징후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 뱉기 빨대 사용 금지인데, 침을 이렇게 퇴퇴 뱉어서 계속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피가 안 멈춰요. 물통에다가 까만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전체가 시꺼매지잖아요. 그것처럼 침에다가 피 한 방울만 섞여도 이게 전부 다 빨개서 피처럼 보이거든요, 침이. 그래서 환자분 생각에는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거 다 침이에요. 뱉어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럼 계속 피가 나니까 그냥 삼키세요. 계속 확인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 빨대를 쓰게 되면, 빨대 쓰면 이게 하면 이제 음압이 발생해서 입안에 지혈됐던 건 이제 딱 있었는데 그게 음압에 의해서 딱 빠지거든요. 그럼 다시 피가 나요. 그래서 빨대는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마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게 호기심이 이어지는 건데, 수술 부위 자극 피하기라고 환자분 여기 팔에 상처 났는데 이게 계속 긁어서 확인하고 이러면 이게 상처가 낫진 않잖아요. 이게 딱지져 있으면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혀로 계속 만져보고 손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시면 이게 상처가 계속 벌어져가지고 꿈에도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진짜 제발 다시 또 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궁금하더라도 궁금증을 참고 2주만, 1주에서 2주 정도만 가만히 놔둬주시라. 그러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드린 가글액은 아침 저녁으로만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물로 헹구시는 건데, 물은 생수병으로 500ml 하나 정해놓고 이걸 하루에 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전부 다 100이면 100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잘 꼬매놨어도 상처 부위가 다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 더러운 헹군 물이 수술 부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각을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물 머금고 이렇게 퇴 뱉지도 말고 살살 하는 게, 물 그냥 머금고 있다가 삼키거나 뱉는 수준으로만 하시는 거지, 살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가글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제발 술 담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담배 안 피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술은 100번 양보해서 뭐 일주일 뒤에 먹는다고 해도 담배는 진짜 안 되거든요. 담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거 약 탈 때 니코틴 패치를 파스 형태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사서 허벅지나 붙여 놓으시면 훨씬 편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니코틴 패치 같은 걸 써서 담배를 안 필 수 있게 해주시고, 진짜 난 안 피면 죽을 것 같다. 그럼 적어도 일주일 후에 피세요. 한 개 피면.
딱 한 개만 일주일 후에. 만약에 이게 담배 피시면 임플란트는 실패할 확률은 10배 이상 올라가고요. 통상 성공 확률이 98%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2% 미만으로 실패하는 거죠. 근데 담배를 좀 피시게 되면 실패 확률은 한 2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 비싼 돈 들여서 고생해서 하셨는데 또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담배 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운동은 가급적으로 일단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운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 수영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너무 이렇게 하시게 되거든요. 이 외에 식사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복하는데. 죽을 드시는데 죽 드시고도 약간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뉴케어나 우유, 두유. 뉴케어라고 먼저 좀 설명드리면, 뉴케어는 이제 유동식이거든요. 액체로 된 그것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제 구암 환자들 중에서 그것만 드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는 또 당뇨용 뉴케어라고 있어요. 그런 거를 쿠팡에서 사셔도 되고 뭐 어디서든 이마트든 사셔서 영양 보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유나 우유 같은 치즈, 부드러운 음식 많이 드셔야지, 잘 드셔야지 잘 낫습니다. 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통제가 두 종류가 나가요. 기본 알약 먹는 세트 외에 노란색 한 알이 따로 포장돼 있을 거예요. 이건 추가 진통제인데 강력한 진통제예요. 오늘은 수술한 날에는 무조건 드시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한 알 먹었는데도 아픈 것 같다는 느낌 드시면 이걸 두 알이나 세 알 드셔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메스껍다, 어지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게 따로 포장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드시면 됩니다. 이거 드시면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대장포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대상포진 있을 때 이 약을 먹었어요. 저는 한 번 먹을 때 4알 먹었거든요. 이 4알 먹으면 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진통제 같이 처방해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플 리가 없습니다. 이게 약 잘 드시면 안 아프실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뼈 이식을 했을 때 좋은 뼈를 많이 넣습니다. 환자분한테 제가 수술할 때도 설명드렸을 텐데요. 뼈 이식을 해도 절반은 없어져요. 제가 넣은 뼈가 100이면 실제로 뼈가 되는 거는 50%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2배를 넣습니다. 많이 넣었기 때문에 불룩한 느낌 드실 수 있고요. 뼈가루가 좀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꽉꽉 구겨 넣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좋은 뼈가 임플란트 주변에 많아야지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얇은 임플란트는 안 신거든요. 무조건 두꺼운 임플란트, 튼튼한 것이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많이 했고, 각을 하다 보면 뼈가루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2배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뼈가루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각동 고상술을 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강조드리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코 수술입니다. 입안이랑 코랑 연결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코랑 입이랑 압력차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행동도 입안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입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위로 코로 뚫고 들어가서 입이랑 코랑 연결돼요. 코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악동 고산술 하고 나면 코피가 좀 나실 거거든요. 코피가 나오면 쓱 닦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하면 코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럼 코에서 입으로 구멍이 뚫려요. 일단 빨대를 쓰게 되면 쪽 빠는 순간 음압이 발생하죠. 그럼 이제 또 코에서 입으로 압력이 발생해요. 이런 행위를 전부 다 피해 주시면 돼요. 2주만 조심하시면 깔끔하게 아물고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2주간은 또 베개를 좀 높게 해서 주무셔 주세요. 코 안에 피가 환자분이 고여 있으실 건데 코 안에 고여있던 피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베개를 좀 높게 해서 한 45도 각도로 주무시면 코에 있는 피가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베개를 좀 높게 써주시면 됩니다. 환자분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빨리 잘 나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아프다 싶으면 병원에 오셔서 제가 주사 진통제도 있기 때문에 주사 진통제 한 줄 받고 하시면 절대 안 아프실 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